안녕하십니까.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8강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1강을 했는데 이걸 끊어서 이 종합부동산세 두 번째고요. 자, 우리가 20번까지 지난번에 종부세를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과세 현재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자니까 세액 공제해 주는데 이때 공제율은 얼마냐 이 뜻이 되고요. 자, 이때는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랬으니까 100분의 2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분의 20을 공제 혜택을 줍니다. 자, 22번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혜택은 다 1세대 1주택자만 혜택 줘요. 자, 이번에는 10년 이상 15년 미만 10년은 넘었지만 15년 미만 이때는 공제율이 얼마냐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 보유했으니까 이 공제율보다는 좀 높겠죠. 100분의 몇으로 한다? 40으로 나옵니다. 100분의 40이다. 로 나옵니다. 33회 때는 이게 틀리게 나왔는데 10년 이상 15년 그럼 100분의 50 그러면 안 되고요. 100분의 40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 23번째.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다 특징은 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이번에는 15년 이상 보유했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은 100분의 몇으로 한다? 50이다 그럽니다. 15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100분의 50을 적용하고요. 10년 이상 15년 미만 요 사이에 들어가면 12년 보유다. 12년 보유했다 그러면 100분의 40이다 그래야지 100분의 50이다 그래서 33회 때 틀렸는데 15년이 돼야지만 100분의 50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0, 40, 50 이게 장기 보유자를 우대해 주려고 하는 공제율입니다. 자, 다음 24번. 해당 연도에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일명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합니다.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그 총세액이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합이에요. 그 재산세하고 전년도 납부한 종부세 상당액에 자 얼마?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세액에 대해서는 이를 없는 거로 본다. 다만 납세 의무자가 누구일 때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공익법인은 제외하고 경우에는 세액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데 여기 나오는 100분의 150 초과 없이 무한대로 부과하겠다. 그 전년도에 법인이 1,000만 원 냈는데 올해는 5천만 원 나와도 5천만 원 다 부과하겠다. 그래서 개인만 세액 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없는 걸 하되 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공공법인은 제외하고 공익법인을 제외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개인만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은 일단 9억 공제도 없고요.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25번. 과세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 소지하는 무슨 합산? 종합산 과세된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얼마를 초과한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합산과세, 이 종합산과세는 금액이 얼마 초과하지 않은 납세 의무자냐? 5억 원 초과자입니다. 주택은 9억 원 초과한 자 그러는데 토지에는 종합산과세는 5억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26번. 이번에는 이제 별도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자, 별도합산 과세는 아무래도 사업장용 토지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를 공제한 금액이냐. 자, 일단 이 80억 공제입니다. 80억을 초과해야지 대상이니까 별도합산 과세는 80억, 종합산 과세는 5억만 초과해도 대상이고요. 5억을 공제한 다음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해야지 과세하니까 80억을 뭐한다?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요. 공정시장 가입 비율 토지는 100분의 100입니다. 100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은 100분의 60이지만 토지는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종합산 과세든 별도합산이든 100분의 100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만 합산과세 대상은 5억 원을 초과해야지 종부세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별도합산은 80억을 초과해야 되니까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과세 표현에다가 공정시장가입비율은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았을 때는 0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6번째 질문이었고요. 다음 27번째.
종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과세표현액의 얼마에서 얼마까지 3단계 초과세. 종합산과세는 우리 3단계 초과세입니다.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까지 3단계 초과인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율 자체가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33회 때 이 문장이 나왔을 때 틀렸는데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까지다. 1에서 5%다. 그럼 틀리고요. 1에서 3%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27회 때는 이 세율을 5,000원 만에 한번 냈었습니다. 자, 28번 별도합산과세. 위에 나오는 건 종합산과세고요. 밑에는 별도합산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과세표현액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것도 3단계 초과세를 적용하는데, 자, 별도합산은 사업장용 토지니까 세부담을 여기 나와 있는 종합산보다는 조금 낮춰줘요. 그래서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까지 이것도 3단계 초과세다 라고 합니다. 요거 33회 때 나왔을 때 1000분의 1,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8, 1000분의 8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1000분의 7까지가 최대 세율이기 때문에 최저 1000분의 5에서 최고 1000분의 7까지 몇 단계? 3단계 초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와 있습니다. 27번, 28번은 요거는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 33회 때 두 가지 다 나왔는데 잘 나오지 않았던 파트인데 33회 때 숫자 같은 거를 문제를 냈었습니다. 자, 28번째 질문이었고요. 다음 29번째.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의 총세액이다 그러면 재산세 플러스 종합부동산세 합입니다. 상당한 계산해서 얼마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일로 없는 거로 본다. 주택하고 똑같이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없는 걸 하겠다. 그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150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29번은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이다. 종합산과세든 별도합산과세든 세부담 상한 그러면 토지는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에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30번. 종합부동산세 과세율은 매년 몇 월 며칠로 한다? 6월 1일로 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는 뭐 소방분 지역자원세 다 똑같이 보유세인 이 재산세, 종부세, 소방분 지역자원세는 기준일 그러면 6월 1일입니다. 주민세, 전에 우리 주민세 배울 때는 7월 1일이라고 그랬죠. 사업소분이든 개인분이든 주민세라는 말 나오면 7월 1일 날짜가 틀리니까 7월 1일인지 6월 1일인지 잘 비교 판단하면 돼요. 자, 다음 3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해요. 그래서 해당 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과징수하느냐. 종부세 납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12월 중에서도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31번 납기를 물어본 거고요. 자, 32번 선택권을 주죠. 정부 부과세도 불구하고 원래는 관할 세부자의 결정에서 고지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 방식을 선택,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현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회 때는 위에 걸 내가지고 옳은 말이었고요. 34회 때는 밑에 걸 나왔는데 틀렸어요. 34회 때는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정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틀렸는데 이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본인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날짜는 똑같습니다. 과세관청인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하든 납세자가 신고하든 날짜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고할 수도 있고요. 또는 결정된 거에 나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최근에 계속해서 나왔고요. 언급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잘 읽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33번. 관할 세무서장이 종부세를 부과 징수할 경우 납세의 구조세 주택 및 토지로 뭐 한다? 구분이라고 그래야 돼요. 합산 그러면 안 됩니다. 구분한 과세표현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며칠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자, 이게 재산세도 나왔던 말이죠.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이것도 워낙 잘 나옵니다. 최근에 한 6번 나왔는데 그중에 한 번 33회 때는 이 문장이 틀렸었는데 합산한 토지와 건물을 합산 그러면 안 되고요. 토지 따로 주택 따로 해서 고지서를 각각 보내줘야지 합산해서 고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분한 과세
표준과세의 기재요. 5일 전에 발급하라. 이 숫자는 잘 틀리게 내지 않는데 5일 전까지 발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3번이었고요. 34번입니다.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몇 년이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우리 제척기간인데 제척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그렇죠. 특별한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면 몇 년을 원칙으로 한다? 5년이죠. 5년간 부가징수할 수 있다. 고지하는 세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몇 년간 부가징수할 수 있냐? 5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35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를 초과할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자, 분납에 대한 건데 종합부동산세 분납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요. 일정 금액 얼마 초과하면 25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요. 그러면 납부 지난 날부터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동안 그렇죠.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50만 원 초과에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36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 400만 원인 경우 최대 얼마 세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냐? 분납 가능 금액인데 일단 400만 원이면 우선은 얼마를 납부하고요. 250만 원을 먼저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돼요. 납기 내에. 그리고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그 초과한 금액이니까 여기서는 150만 원 되겠죠. 이 15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이 분납할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분납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분납 가능한 거는 최대 얼마냐? 그러면 250만 원을 초과한 150만 원이 분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번이었고요. 자, 다음 이제 37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 800만 원의 경우 최대 얼마를 납부할 수 있냐? 자, 8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반반씩 낼 수 있어요. 최대. 그러면 800만 원의 반이니까 400만 원을 납기내 납부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반씩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8번.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에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이때 부가세는 100분의 몇으로 한다? 20.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39번. 관할 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도 있죠. 이 납부유예도 그 납부기한이 만료 얼마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3일 전까지 신청하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 3일 전입니다. 이 납부유예도 재산세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3일 전까지 신청한다. 그래야지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40번. 과생이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몇 세?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만 납부유예가 되기 때문에 1세대가 아닌 자는 납부유예가 안 돼요. 그래서 작년 30사회 때 신설되자마자 작년에 나왔는데 이 문장 1세대가 아닌 자는 물론 납부유예가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누구만 되느냐? 1세대 1주택자 한해서만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연세가 6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5년 이상 그 주택을 소유한 자 둘 중 하나 맞춰오면은 납부유예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41번. 해당 연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얼마를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느냐. 우리 납부유예는요. 100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100만 원 정도 돼야지 이 납부유예가 되지. 너무 금액이 작으면 납부유예가 안 되죠. 그러면 납부유예는 100만 원을 초과할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까지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종부세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종합소득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